성신인사이트는 능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비스 디자인 공학과의 조교수 이여름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성신인사이트를 능동으로 적었던 이유는 이제 성신여대에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학생들하고 인터랙션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자기주도성이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학문을 탐구할 때도 본인이 정말로 궁금해서 이제 꼭 교과에 영향이 없더라도 궁금하면은 시도하는 것도 많이 봤고, 궁금한 점이 풀릴 때까지 계속해서 도전하는 것도 봤고, 그래서 다른 여타 젊은이들, 다른 대학에 있는 학생들보다 우리 학생들은 확실히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동기부여를 스스로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연구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제 HCI 분야라고 해서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분야를 디자인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호작용 같은 것들을 기반해서 그런 것들을 잘 도와줄 수 있도록 컴퓨팅 시스템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디자인하면 좋을까라는 영역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성신여자대학교 서비스 디자인 공학과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학문 분야가 학부로 들어온 우리나라 최초의 학과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를 벤치마킹해서 다른 여러 학교들도 이제 비슷하게 학과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면 정말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 뭐 이산수학부터 파이썬 여러 가지를 배우고 또 디지털 툴들도 배우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학년이 올라가면서 같이 조합해서 융합형으로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배우게 되는데, 크게 저희 서비스 디자인 공학과는 3개의 트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기존의 디자인에서 하고 있는 디자인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서 이제 UX 트랙으로 사용자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트랙이 있고, 또 하나는 공대이다 보니 이제 기술 중심으로 여러 가지 사고를 할 수 있는 ICT, 그리고 디자인은 또 아름다움도 있지만 쓸모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 트랙이 나누어져서 실제로 우리의 컨셉이 그냥 끝나지 않고 비즈니스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까지도 배우고 있습니다. 경영의 전공 지식을 다루는 거 아주 일부는 있죠. 아주 일부는 있지만 디자인을 할 때 디자인이라는 분야가 사실은 처음에 뭐 상품 기획이나 경영 운영 그리고 개발 이런 쪽까지 다 접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접점에 해당하는 영역들을 사실 저희는 다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영에 해당하는 아주 기본적인 이론들을 심도 있게 배우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된다,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흘러가야 된다 정도의 수준으로 다루고 있어요. 서디공은 일단 내가 생각하는 걸 손으로 만들어 볼 수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으로 그치면 정말 그냥 컨셉으로 남아가 있는 둥실둥실한 그림이 되는데, 뭔가 만들어 보거나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많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서비스 디자인 공학을 하면. 그래서 경영이더라도 아니면 심리학이더라도 간호학이더라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지점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현실화 될 수 있을지를 만들어 나가는 역량을 키우는 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디공이 정말 실무에 강한 것 맞아요. 네, 이제 교수님의 가장 인기 있는 수업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저의 광클이하는 수업 같은 거 있으실까요? 광클 수업이요.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이제 새로 열리는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생들이 궁금해서 많이 시도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번 학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교수님들이 되게 좋으셔서 갑자기 너무 자랑을 하는데 저희 교수님들은 매 학기 커리큘럼 회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 UX 라이팅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이제 학생들이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손을 들고 좀 가르쳐 보겠습니다 해서 저도 같이 공부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수업이 최근에는 가장 인기가 많았던 수업이에요. 당연히 학생들이겠죠? 네, 저도 이제 같이 공부했던 동료들이 많은 대학교에 이제 교수님으로 계시고 하면 제가 하도 이제 우리 수정이 자식 자랑을 많이 해서 다른 학교 교수님들이 그만해라고 할 정도인데 일단 학생들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도 교수님이 계셨고 좋은 교수님들이 많았는데요. 저의 스승님들께서 저한테 강조했던 말이 이게 될까? 라고 생각이 들면 일단 해봐라 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 학생들에게 이게 될까? 자기 의심도 들고 좀 겁도 나면 일단 해보세요. 아니면 말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도전해봐서 이것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지켜보는 용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감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이제 일부 우리가 디자인이야 라고 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공학과 굉장히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런 데이터 기술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좋은 시스템, 요즘의 시스템, 사랑받는 시스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수님 저는 코딩이 너무 어려워서 그 트랙으로 안 하려고요. 안 되고요. 용감하게 이런 게 새로 나왔어? 한번 해보자. 아니면 말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용감하게 여러 가지 기술들을 좀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GPT라는 것은 굉장히 옛날부터 있어왔던 시스템이었고 기술이었고 인공지능도 워낙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제 챗이라는 형식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똑똑한 게 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옴니가 되면서 와 얼만큼 똑똑하냐면 카메라로 인식을 해서 나랑 같이 뭐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하면서 사람들이 피부로 조금 더 체감을 하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라는 게 우리 삶에 스며들어왔다를.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제가 가장 필요한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들의 역량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일단 중요한 건 내가 하고 GPT나 다른 인공지능은 활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일단 내 영역은 내가 완전히 잘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요리를 하나도 모르는데 갑자기 잡채 레시피를 쓸 수 없듯이 어떻게 하는지를 완전히 우리가 알아야 이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전공, 또 본인이 좋아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마스터를 확실하게 하시고 이런 AI의 영향을 조금 받아서 도움을 받아서 좀 더 고도화를 시켜나가는 게 올바른 방향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 편지를 쓰게 된 데에는 스승의 날이라는 개념을 저한테 다시 알려주신 교수님이 계세요. 저희 학과에 최민영 교수님이라고 계신데요. 저희 교수님께서 제가 임용되고 나서 스승의 날에 너무 바쁘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피자를 막 주문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 점심에 피자 드시게요? 했더니 스승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스승 만들어준 학생들한테 뭐 안 하세요? 라고 해서 그렇구나. 이 학생들 있어야 우리가 스승이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저희 학과 교수님 자꾸 너무 학과 자랑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 학과 교수님들은 뭐 MT 가서도 막 고기 구워줘야지 뭐 하세요? 빨리 와서 고기 구우세요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이벤트를 봤을 때 그치 스승의 날은 한쪽이 마음을 표현하는 날은 아니기에 그래서 뭔가 나도 써볼까 하면서 근데 이렇게 내가 해도 되나 싶었는데 이제 작성을 해서 전달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디자인이라는 학문 자체가 소프트하기도 해서 그러니까 뭐 화학이나 다른 여타 뭐 바이오 생명이나 비하면 우리가 수치가 들어가면 곧장 아웃풋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자기 해석이 들어가서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소프트하고 유연한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딱히 여성이라서 혹은 남성이라서 이 학문 분야에서 어려운 점이나 장점, 단점 같은 거는 없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지점을 생각해 보면 이제 디자인 연구를 할 때도 그렇고 사용자들을 만날 때 저희는 굉장히 빨리 공감을 하는 편이에요. 사용자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할 때 이 사람의 이러한 상황에 굉장히 빨리 공감을 하고 아 그럼 이 사람이 이게 불편했겠구나. 내가 이런 거를 개선하는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야지 이런 것을 잘하기 때문에 장점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고 공학적인 측면으로 보면 여성 공학자들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계속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셔서 아마도 지금 저보다 윗세대의 여성 공학자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롤모델이 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들 덕분에 저희는 조금 비교적은 쉽게 여성 공학자로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서비스 디자인 공학과를 꿈꾸고 계신다면 일단 궁금하신 점이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에 호기심이 가득한 것이 좋은데 특히나 이제 학과의 특성상 저희는 융합학문이라서 학생 개개인이 좋아하는 혹은 굉장히 궁금해하는 영역에서 탐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런 것들도 호기심을 가지고 또 도전을 해보시고 뭐 나는 사람 마음이 왜 이런지 궁금해 라는 것들이 있으면 또 뭐 심리학 같은 것들도 공부해 보시고 할 수 있도록 이건 왜 이렇지? 평범한 어떤 현상을 보더라도 좀 호기심을 가지는 역량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뽑으셔야 하는 저희의 인재들이고요. 대신 어필을 하려면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하나는 우리 수정이들은 굉장히 빨리 배웁니다. 그런데 배우는 것만 빨리 배우는 게 아니라 빨리 배우고 나서 열정을 가지고 빨리 배우고 나서 자신들이 해당하는 영역에 그것을 굉장히 잘 적용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굉장히 융합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회사에 간다 혹은 실무에 있다고 해서 그냥 안주할 수가 없거든요. 새로운 영역을 어른이 돼서도 계속해서 배워야 되는데 이런 역량은 저희가 정말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정말 열정. 요즘에 이제 어른들이 생각하시는 조금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열정이라고 들었는데 뭐 노력과 열정 정말 대단한 학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뽑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거를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저에 대한 건 물어보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에 대한 것은 물어보지 않을 것 같고 그냥 지구는 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은 물어볼 것 같고 나머지는 물어보면 뭔가 미래의 맛이 안 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만들어 가는 것이 좋겠고 뭐 커다란 것들을 물어볼 것 같아요. 전쟁은 끝났니? 물 부족이니 정말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하지? 너무 할머니 같은 얘기인데 건강을 20대의 건강을 잘 챙기시면 좋겠어요. 이게 나중에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막 30대, 40대 되다 보니 이 젊을 때 비축해놨던 그 많은 운동과 좋은 것들을 먹은 것들과 그런 거를 나눠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체력을 쓰시는 거 아니죠. 나중에 어른이 돼서 이 비축했던 체력들을 다 골고루 나누어서 쓰고 우리가 또 아주 오래 살게 될 거라서 지금 건강을 미리부터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